기본 문제 9-9번. x에 관한 2차 방 그것의 두근이 1, 2, 3번을 만족시킬 때 각각에 대한 m의 범위를 구하세요. x제곱 2에 m 빼기 1 x 빼기 m 플러스 3 은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m의 범위를 구해라. 자동적으로 세 개의 부등식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니? 판별식 0 이상 2가 있으니까 4분의 d m 빼기 1의 제곱 빼기 ac a니까 무시하시고 요 놈만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개 정리하겠습니다. m제곱 빼기 m 빼기 2 요 놈이 0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더 정리할게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2 요 놈이 0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2차 부등식이 크다일 경우에는 벌어지는 범위가 상식입니다. m이 마이너스 1 이하거나 m이 2 이상. 잠깐 기다리세요. 두 번째, 두근의 합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수를 보시면 두근의 합은 이와 같죠? 이게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날린 다음에 m의 범위를 구하시면은 m은 1 미만이다. 너도 잠깐 기다리시고. 세 번째로 두근의 곱 또 양수라고 했었죠? 그럼 계수를 보시면은 두근의 곱의 정체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죠. 이 놈이 0보다 크다를 풀어주시면은 m이 작다 3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 2, 3번을 모조리 만족시켜야 하니까 공통범위를 답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공통범위는 암산이 되죠? 저거고요. 요 두 개의 공통범위를 답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암산이 되는데 요게 답이네요.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모두 음수는 첫 번째 케이스의 어느 부분만 다른가요? 두 근이 모두 양인 것의 어느 부분만 다른가요? 합이 음이다로만 바뀌는 거죠. 요 두 개 똑같습니다. 합이 음이다로만 바뀌는 거니까 얘의 반대 범위인 m이 1보다 크다. m이 1보다 크다랑 요 놈이랑 요 놈, 요 세 놈, 요 세 놈을 연립해서 m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요 두 개를 미리 연립하면은 1에서 3 사이가 되는 거고 이 놈이랑 1에서 3 사이를 연립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얘랑은 공통부분이 없죠? 무시하시고 이 놈이랑 1에서 3 사이를 연립한다? 그러면 2에서 3 사이다. 근데 2는 등호가 포함이 돼 있고 3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게 답이네요. 저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그런 사람들은 수익성 보시면 됩니다. 3번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 한 개 양, 한 개 음이랑 같은 말이죠. 0은 부호다? 뭐 이런 얘기 못하니까. 한 개 양, 한 개 음일 때는 곱이 음이다. 만 쓰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외운 대로 하시는 거야. 곱이 음이다니까 요 놈이 음이다니까 얘 반대 범위가 그냥 답인 거죠. m이 3보다 크다. 공식을 외웠느냐 외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야.
이거 성의 문제인 거죠. 두근의 부호의 기본형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갈린다. 유주의 9-15번 똑같은 게 있거든. 셋 다 할 필요 있을까? 1번만 하세요. 유주의 9-15번에 1번만 풀어보시고 2번, 3번은 숙제로 하십시오. 왔다 아직 남았냐? 치킨밥도 먹고 있네. 왜? 성훈이 왜? 너무 네 개그 콘셉트 맞니? 내가? 사투리 살짝 섞어가지고 막 졸라 큰 소리로 막 뻘소리 아니고 웃기지. 정확하게 날 파악해. 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 안 했던 소리거든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서 어차피 숙제하려면 안 외울 수 없어요. 복습을 하고 외운 다음에 숙제를 하면서 요거 안 나오면 다시 풀어주면 되겠죠. 정답은 A는 2 이상.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9-10번 마지막 유형. x제곱 a제곱 빼기 a 빼기 12 x 빼기 a 더하기 3 번방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1, 2번에 해당될 때 a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네. 1번 어떤 조건을 적혀야 하냐? 서로 다른 부호. 거기에다가 양의 실근이 크다.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면 곱만 찍어냈었죠. 이게 심화되는 형태입니다. 일단 이 조건 때문에 곱이 -a 플러스 3이 음수다. 그래서 써야 되겠죠? 그럼 얘를 풀어주시면은 a가 3보다 크다가 나오고 또 만족시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잠시대기.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보다 크다. 그런 얘기는 2랑 -1 그런 관계니까 두 개 합이 양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합을 추가한다는 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요 시기에서 합은 마이너스를 달게요. 전개하지 마시고 이놈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를 날리고 방향을 바꾸고 인수분해 하시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작으면 모이는 범위니까 -3에서 4 사이다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쓰시면 돼요. 이제 본인 머릿속에 수직선을 그려서 암산을 때리시면 되고 본인 머릿속에 수직선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풀시면 됩니다. 그럼 3에서 4 사이다 라는 얘기죠. 누구나 머릿속에 수직선도 있고 전평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2번
이거를 아까 얘기 안 했었는데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절대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합은 0이다 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2번은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음인 거는 그대로 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인 걸 추가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알파 베타가 음인 건 요거라고 했고요. 이놈이 0으로 바뀌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3, 4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두 개 중에서 이 범위에 있는 것만 골라라 그런 뜻이니까 A는 4만 답이 되죠. 유제 9-16번 풀어보세요. 나의 해피타임이 다가왔다. 연습 문제 풀이. 그동안 너무 시시했어. 지겨워. 재미없어. 응? 씹으면 씹을수록 색이 변해요. 아니 어떻게 알아? 누가 봐줘야 돼? 이상한 걸로 어떻게 알아? 요거는 한 풀어드리고 넘어갈게. 일단 뭐 조건은 방금 같습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니까 곱이 음이다. 곱은 a제곱 빼기 4랑 2차식이죠? 여기 음이다. 이 정도는 암산이 돼야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그 다음에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2 이런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이다를 추가해야 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를 달고 쓰시라고. 요건데 요 놈이 음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날리면은 그리고 합차를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의 곱이 0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벌어지는 범위일 테니까 a는 작으면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 수직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를 상식적으로 찍으시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를 이렇게 그리겠죠. 두 개를 그린 거니까 두 개의 겹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답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보다시피 연결이 안 되는 두 구간이죠. 따로따로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걸 이제 OR로 써도 되고 실표로 써도 돼. 1에서 2까지 두 개 구간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다 했고요. 9단원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9-) 1번은 근각계수의 관계 및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게 보이긴 하는데 그거를 풀어드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9-2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9-3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9-4번은 근각계수의 관계와 연립방정식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기본 문제에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5번은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6번은 넘어갑니다. 7번 뭐야 씨 좋네. 7번 넘어간다. 8번 정수 고민되는데 하나 할게요. 9-8번은 1번 할게요. 왠지 잘못된 선택일 것만도 같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 해보자. 9-8번 2차 방정식이 개수가 p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가지고 p가 정수다. 다음 지혜값을 구해라. 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하라고 하는 식을 보고 나서 이거는 근각계수 관계를 일단 가야 된다. 그런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p고 알파 베타는 3p 제곱 빼기 9p 더하기 9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 썼어야 돼. 판별식은 b 4분의 1 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서로 다른 두 식.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 놓치기 쉬우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4분의 t가 0보다 크다로 p의 범위를 알아내야겠다. 그런 생각 했어야 돼요. 판별식 4분의 t가 p제곱 빼기 ac인데 a가 1이니까 요 새끼 빼면 돼요. 이게 c잖아요. 3p제곱 더하기 9p 빼기 9 그게 되겠죠? 그러면 동류항 이 짜식이가 마이너스 2p제곱 더하기 9p 빼기 9가 0보다 크다는 뜻인 거지. 멈추시면 안 되고 요 2차 부등식을 끝까지 풀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일단 곱하면 2p제곱 빼기 9p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 라는 얘기고 인수분해가 거의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셔야 돼요. 2, 1, 3, 3 빼기 이러면 되죠. 그러면 2분의 3과 3이 경계라는 소리인데 작다니까 모이는 범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P의 범위는 2분의 3에서 3 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P가 정수라는 말까지 있었거든. 요 안에 있는 정수는 유일하죠. 그러므로 P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P는 2란 얘기였구나.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지. 찾은 2를 집어넣어 가지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였던 거고 두근의 곱은 왜 되노? 12 빼기 18 하나 나오고 알수 있는가? 플러스 9 3 이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걸 만약에 노랗겠잖아. 서로 다른 두 식을 무시했다 라고 치면은 P를 못 구했을 거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들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2번의 답을 전부 다 P가 있는 상태에서 쓸 거라고. 그럼 틀리는 거예요. P가 있라는 걸 알아내셨어요. 선택하길 잘했습니다.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1번은 알파 3승 빼기 알파 제곱 베타 빼기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3승 4개니까 이렇게 2개씩 묶으라고 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얘를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 얘를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빼기 베타가 되죠. 그럼 얘를 다시 알파 빼기 베타로 묶을 수 있고 요 두 개는 합전을 흘려내면은 알파 빼기 베타 또 생기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한 거로 정리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알고 있는 상태긴 한데 근데요 문제가 좀 재미가 없는 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고 두 근의 곱이 3이라는데 그럼 뭐뭐라는 소리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고 두 근의 곱이 3이 뭐뭐라는 소리야? 아씨 합이 마이너스 4고 곱이 3이면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의 소리 아니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넣고 계산해 그냥. 뭐 여기까지 아니? 그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인지했다 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의 차는 얼마야? 2일 거 아니야? 그럼 2의 제곱해서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죠 이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이다. 이 정도를 봤으면 당연히 하나는 마3, 하나는 마1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다. 두 근이 간단한 정수로 도출되기 때문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가 아니다. 뻔히 보이면은 그걸 찾아서 그거를 식에 집어넣어야 돼. 굳이 뭐 이렇게 바꾸고 앉아 있습니까? 쓸데없이. 아셨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5랑 3이었다. 그러면은 각각의 근이 바로 안 보이거든. 그걸 찾으려면은 근해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럼 안 보인다고 가정하고 가볼게. 일반적인 풀이대로.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합과 곱이니까 얘를 건드리면 되는 거죠. 아시는 바대로 하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해법입니다.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빼기 4, 3, 1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9-9번 할게요. 9-9번 x제곱 플러스 p 빼기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1 더하기 p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과 1 더하기 p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의 곱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약간 그 뭐랄까 공부를 안 해서 지식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아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빼기 p 더하기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니까 이거를 다 전개해가지고 알파 베타의 합과 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리 끝까지 한 다음에 합자리에는 빼기 p 더하기 3 넣고 곱자리에 1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걸 막 전개하려고 폼을 잡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전개하려고 하면은 전개하려고 했어도 폼을 딱 잡고 나서 아 이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3개 전개면 9개란 말이야. 9개도 많잖아. 이거는 상식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노멀 리스폰스요.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아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게 아니다. 선생이 한 얘기 중에 한 것도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알파를 여기 넣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알파를 넣어서 이 식을 읽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P알파 빼기 3알파 더하기 1은 0인데 빼기 3알파를 제외한 세 놈이 여기 있단 말이지. 그걸로 푸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놈의 근이 알파라는 말은 알파 제곱 더하기 P알파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알파를 넘겨서 3알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이고 이 식이니까 얘는 3알파인 겁니다. 얘는 당연히 3베타인 거고요. 또 생각하면 바로 그럼 결국 9알파 베타로 정리가 되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알파 베타는 1이었으니까 답은 9인 겁니다. 노래 가야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9-10번이 9-9번과 똑같은 유형이거든. 적어보세요. 9-9번처럼 푸는 거야. 근데 뭐 네가 시험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내해주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력. 근과 계수의 관계를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알파 베타를 식에 대입한 걸 조건을 활용할 거냐. 그럼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개빠른 판단력. 아무튼 10번은 숙제고요. 11번은 해보자. 어? 이건 처음 보는 문제 같은데. 해볼게. 요거 교육과정 바뀌는 기념해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때 들어온 문제인 것 같아. 내가 처음 보는 거야. 그리고 딱 봤을 때 해법이 안 떠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풀 거니까 내가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허수 알파 라는 게 또 중요한 조건이죠. 허수 알파에 대하여 알파와 2분의 알파 제곱 b x제곱 ax b는 빵의 두 근인데 실수 ab 값을 각각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허허. 이 말을 보고 가장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 떠올려야 될 개념이 뭐야? 뭐? 아니야. 저 말을 보고 딱 하나 떠올려야 될 개념. 근거 계수의 관계는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이 조건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개념 뭐야? 입을 뭐 아니야. 내가 언제 근해 공식을 썼어? 내 입안 수업하면서 근해 공식 없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쓴 적 있나? 한두 번 생각났다. 암산으로 근해 공식일 리가 없죠. 뭐예요? 아니야. 아 진짜. 저거는 혈내근이요. 혈내근. 개수가 실수인데 허수 알파라 했는데 이 새끼 허수거든. 허근이야 허근. 그러니까 이 허근은 얘의 혈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 그런 기본 개념을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개수의 실수라는 말이 있고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요 두 개는 혈내다. 이런 개념을 떠올려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 개념 안 떠올리면 뭐 어렵게라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너네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요런 걸 주고 만약에 이렇게 주고 그 한 놈이 2 플러스 i였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놈이 2 빼기 i라는 생각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못해. 뭐가 다른데? 다르게 하는 거 없어요. 실수 개수에서 허근은 반드시 혈내로 존재한다. 잊지 마십시오. 알파의 혈내가 다름 아닌
2분의 알파 제곱이다. 요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이런 게 알파 제곱은 2알파다. 요거를 알파를 알아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거든. 두 분의 합과 곱으로 얘기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알파라는 허수의 정체를 밝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아무 정보도 없으니까 알파를 P 플러스 QI라고 놓고 이걸 각각 넣어가지고 실수분 허수분 같다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Q는 실수인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알파가 허술했기 때문에 Q는 0이어서는 안 됩니다. P는 0이라도 되고요. 그러면 요놈의 제곱은 P, 일단 쓸게요. P 플러스 QI의 제곱은 2 곱하기 알파 반은 자동적으로 P 빼기 QI겠죠? 요거를 전개해서 요놈의 실수분과 그러니까 얘의 실수분만 쓸게. P제곱 빼기 Q제곱일 건데 이놈이 2P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의 허수 부분은 2PQ일 건데 요놈이 얘의 허수 부분인 마이너스 2Q랑 방금 시옷을 들었는데 마이너스 2Q 아니야. 여기 시옷 없는데 얘 같겠죠? 뭐가? 뭐 잘못됐어? 응? 뭐가 문제야? 이 전개하면 2P 빼기 2QI인 거 아니야? 뭔데? 무슨 생각한 건데? 이랑 어떻게 해야 시옷이 나오지? 자, 그래서 요거부터 푸는 요거부터. 근데 Q가 0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꼼꼼함도 없으면 곤란해요. Q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날려주는 거 이렇게. 1을 날리듯이.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찾은 거고, P는 마이너스 1 여기 넣어주시면 양쪽 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1 빼기 Q 제곱이 빼기 2로 변하죠. 그러면 넘기고 하면은 Q 제곱이 3이니까 Q는 뿔마 3, 뿔마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허근이 뭐랑 뜻이냐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다 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 두 개의 합과 곱으로 A, B를 찾으면 돼요.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이잖아요. 거기다 마이너스 떼서 N이 2인 거고,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두 개 합쳐서 전개하면 얼마예요? 4요. 네, 4요. A는 2, B는 4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를 잘하는 문제였어요. 별거 아니다고 생각을 했겠죠? 개수가 실수면 허그는 켤레다? 근데 막상 못 써먹잖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간단한 거나 복잡한 거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은 개념을 쓰면 됩니다. 넘어갈게. 12번 12번은 이건 개수 잘못 보는 문제는 중2 때부터 많이 풀잖아. 개수를 뭘 잘못 봤다 그러면 잘 본 부분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상수항 잘못 봤으니까 얘는 2차항과 1차항을 잘 봤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2차항과 1차항은 합을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얘의 합으로 2차항과 1차항의 개수의 관계를 만드시는 거고, B는 1차항 잘 봤으니까 2차항 상수항은 잘 봤다는 얘기로 2차항과 상수항의 B는 부분의 곱이니까요. 얘가 찾은 그는 곱해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A의 정보로는 합을 이용하고 B의 정보로는 곱을 이용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당연히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2차방 작성 문제. 어려울 거 없고 14번.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14번 보겠어요. 요거는 내신 필출이에요. 내신 필출. 적어보세요. 빈출을 넘어서 필출입니다. 필출.
어느 학교건 다 나오는 건 필출이에요. 단지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문제도 뭐 1등급 수학 같은 데 있긴 하던데 중3 때. 그 반에서도 시켜보면은 다 이상하게 풀더라고요. 이렇게 푸셔야 일단 1번이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2번부터 볼게요. 2번 2차방 fx는 0. 이게 2차식이었나 보죠. 2차방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4다 라는 조건으로 뭐를 구해야 하냐면 얘 가지고 f 4x 빼기 2는 0에 두 근의 합은 뭐야?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 요거 앞에도 2차방이란 말이 있었네. 다양한 건데. 요놈의 실체를 모르니까요. 당연히 이 두 근을 알파벳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근의 합이 4라는 조건을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살짝 바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도 이걸 활용하려면 필연적으로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나타나서 이것도 실제로 더해보면 요놈이 등장을 한다는 소리고 요놈이 등장했으면 4로 바꿔치기 해서 답 내라. 그런 의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푸느냐. 잠깐만. 넌 어떻게 풀지 생각해봐. 15초 드릴게. 너라면 이걸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지 계획만 세워. 15초에 조사해 볼 거니까. 벌써 우리가 만난 지도 한 달이 지났거든. 한 달 사이에 압도적인 1등 정재인 양께서 네? 어떻게 풀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풀지 해보세요. 압도적인 1등의 생각조차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말해봐.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계획을 말해봐. 네가 내 예상에 맞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계속 이어서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틀리겠다는 거야. 뭐야? 말해봐. 생각을 해봤는데. 어. 말해줘. 말해줘. 모르겠어. 말해줘. 생각을. 해봐. 그 생각을 말해보라고. 뭐야? 어? fx를 오늘 놓겠다는 거지? 네? fx를 ax로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그러니까 제인이의 그 생각을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요. fx 2차식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놓겠다는 거예요. fx를. 근데 이제 저 친구는 좀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합이 4라고 했으니까 이걸 b라고 안 쓰는 거죠.
마이너스 4이라서 합이 4니까. 그래야지 이거 보면 이게 4 나왔다니까. 그래서 저식을 만드는 거. f4x 빼기 2라는 것은 x 대신에 4x 빼기 1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능용해가지고 이거 전개해가지고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조사해보면은 A가 날라갈 테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럴걸. 아무 생각이 없던지 그냥 틀리던지 아니면 이제 좀 풀려고 설계한 사람은 이 방법이었을 거예요. 안 됩니다. 물론 저렇게 답이 나옵니다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푸는 법을 지금부터 배우시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나왔다? 라는 말은 방정식의 정의에 입각해서 f 알파와 f 베타만이 유이하게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f라고 돼 있으면 요 괄호 안에 어떤 새끼가 들어있더라도 알파 베타가 아니고선 0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저 밑에 있는 식은 여기에 4x 빼기 2가 들어있었잖아. 얘가 0이 될 수 있는 유이한 값은 이놈이 알파거나 베타일 때밖에 없어. 그런데 근이라는 건 x에 대한 얘기라서 얘를 x로 정리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의 두 근은 방정식이 뭔지만 아는 사람들은 4분의 알파 플러스 2와 4분의 베타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고 알파 플러스 4가 아니까 데리고 와서 산수로 하시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알아들었어? 뭔 소리인지? 내신 필출이니까 이쁘게 정리할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를 외우시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암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2차 방 fx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f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암기하지 말고 요 놈이 알파 베타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x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b를 넘기고 a를 나누라는 소리 아니야. a분의 알파 빼기 b와 a분의 베타 빼기 b일 수밖에 없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번 어렵다 했지. 1번은 왜 어려운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저 논리를 보여드리겠다. 3x 빼기 2030의 제곱 더하기 4에 3x 빼기 2030의 더하기 2는요. 에 두 근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아무 생각이 없는 너의 친구들은 아니 뭐 총계하면 되는 거 아니야? 3x 제곱 빼기 뭔데? 산수도 못해? 그러면 뭐 이상하게 막 쓴 다음에 아무튼 이제 어떻게든 2창의 계수와 1창의 계수를 전개를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막 계산을 하려고 앉아 있겠지? 계산력이 짜치니까 숫자가 너무 크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결국 틀립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 상태를 딱 봤을 때는 요 상태가 아니라 요 상태가 아니고 전부 다가 아니고요. 요거 요 두 개가 똑같네. 차라리 이걸 전개에 썼어야 돼. 전개에 썼으면 더 틀리게 할 수 있는데 전개 안 해놓으니까 똑같네.
똑같은 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곤란하죠. 얘의 원래 상태는 이거였던 거예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이었던 거죠. 요만큼을 네 스스로 fx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라고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정보를 일단 캐냈다 라고 치고, 그럼 요 방정식은 이걸 이용하면은 이 fx 이용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 대신에 3x 빼기 2030 들어간 거니까 f3x 빼기 2030은 0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방금 이 논리에 따라서 요놈이 알파 베타일 때가 근이라고요. 그러면은 x로 정리를 해주면 끝인 거죠.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030이거나 3분의 베타 플러스 2030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060 이렇게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아니까 3분의 4054라는 소리고, 남이 가시면 되는 거지. 1350 붙어지는데 뭐 56이죠. 그럼 1350 이런 식으로 풀어주입니다. 물론 뭐 이 나눗셈 하다가 계산 실수하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고요. 요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주셔야 돼. 1번 같은 문제를 만나면 2번 같은 문제로 네가 알아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이 내신 필출되는 이 유형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 문제를 처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됩니다. 1번 문제를 2번 문제처럼 바꾸기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쉽지 않아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15번은 피타고라스 삼각형이기 때문에 2-2에서 나오나? 잘 아실 거라 믿고. 16번은 정수근 문제인데 이게 16, 17, 18이 전부 정수근 문제고 19번만 실근의 부호 문제거든. 근데 16, 17, 18이 아까 기본 문제에서 풀어드린 전형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 보여드려야 돼요. 정수 조건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올바른 시선을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되게 유연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 자, 16번 x제곱 더하기 mx 빼기 12는 0의 두 근이 모두 정수. 다르단 말은 없습니다. 모두 정수일 때 양의 정수 아닌데 맞지? 다른 말로 자연수죠. 자연수 m이 뭐냐? 여러 개인데 걔네들의 합은 얼마냐? 그런 문제죠. 이걸 암산으로 푸는 거야. 자 보세요. 얘는 모르지만 이 두 개는 알잖아. 뭘 한다는 소리냐면 이 두 근의 곱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2다. 정수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m은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인 거고. 그러니까 정수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 뭐가 있어? 뭐가 있냐고? 12랑 마이너스 1. 이거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차례차례 해. 사전식으로. 또 또, 또, 또. 근데 요 중에 자연수는 누구야? 얘네들이잖아? 그게 답인 거죠. 얘는 얼마야? 1.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얘 답이라고. 얼마야? 이렇게 하시라고. 암산을 하면 되는 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풀어드렸다. 이와 같은 사고를 하시라. 그 다음에 17번은 16번과 유사한 사고가 필요한데 좀 더 어려워요. x제곱 마이너스 2px 마이너스 6p는 0. 얘의 두 근도 모두 정수. 다르다는 말은 없어. 이때 자연수 p가 무엇이냐 라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둘 다 p를 갖고 있으니까 볼게요. 얘는 아까 그 문제고 근각의수의 관계 한 다음에 부정반응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됐고요. 18번 PQ는 소수 2, 3, 5 이런 것들 이거라고 했고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 이 두 근이 서로 다른 자연수예요. 얘의 두 근이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이때 P 더하기 Q를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어디를 먼저 봐야 되게요? 이 소수라는 조건은 자연수라는 조건보다 더 강력한 거고요, 약한 거고요? 더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 소수들이 어디 들어있어요? 두 근의 합과 곱이 소수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만? 두 근의 합과 곱이 소수인 것 중에 뭐가 더 강력한 거게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당연히 곱이지 곱. 곱이 소수라는 게 엄청 강력한 거야. 이 새끼는 이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한계 이럴 수밖에 없어. 한 개는 1이고 또 다른 놈은 소수란 뜻이야. 1이랑 소수 더해 소수 나오는 거밖에 없어. 2랑 3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Q는 2, P는 3. 뭔가 논리적인 상식이 있으면 개 쉬운 거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손을 못 댄다. 마지막 19번 2차 방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 네. 얼마나 갔냐? 아 이거 10단원 들어가긴 애매하잖아. 천천히 얘기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이 18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지.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알파베타 해. 그러면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P고 알파 베타는 Q잖아. 근데 얘가 소수라는 건 특이할 게 없어.
근데 얘가 소수라는 건 개 특이한 거야. 이게 엄청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곱한 결과가 소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둘 중에 한 놈은 1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베타는 1이고 알파는 Q니까 두 개를 곱한 게 Q일 수밖에 없구나. 요걸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면은 Q 더하기 1이 P다. 이런 얘기입니다. P도 소수고 Q도 소수니까 1차이 나는 소수 세트는 2, 3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Q는 2고 P는 3이다. 이렇게까지 소수란 조건이 매우 강력했다. 이런 사고의 흐름이 필요하다. 뭔가 정형화된 공식 및 개념만 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3등급밖에 못 가요. 고등학교 내신 등급 기준으로. 여러분 바뀐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3등급은 엄청 많죠. 2등급 돌파가 안 돼요. 2등급 돌파가 되려면 거기에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정형화된 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유연한 사고방식. 유연하면서 필연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사고. (9-9번) 2차 방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 x제곱 빼기 4ax 더하기 3a 빼기 7은 0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 요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음의 실수의 반대말은 뭐예요? 근데 이거 음의 실수의 반대말이 영 또는 양의 실수라고 할 수는 없어. 아예 실수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허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거의 반대 표현은.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는 반대 경우를 구해서 그 범위의 반대 범위로 답을 쓰려고 했지만 바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허근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대 경우로 가면 틀립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의 반대말, 얘의 반대말은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의 반대말은 둘 다 0 또는 0 이상, 둘 다 0 이상 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실수가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근, 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걸 생각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이렇게 가도 답이 나올 것 같긴 해. 그럼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캐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를 추천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음의 실수란 말을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고 반대의 범위를 찾아서 그 범위를 제외한 걸로도 한번 답을 내보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음의 실수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둘 다 음의 실수, 두 번째 둘 중 하나만 음의 실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음의 실수고 나머지 하나는 0 이상인가요? 아니 그럼 근데 지금 여기서 허근도 가능하다며 니가. 그러면 하나는 음의 실수고 하나는 허근인 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희 개수들이 실수기 때문에. 개수가 실수면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허근이 켤레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게다가 이 문제에서 A는 실수를 넘어 정수라고 했거든. 아무튼 정수가 실수에 포함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음의 실수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하나는 다른 하나는 0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이 두 개를 분류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는 게 답이에요. 제가 가볼게. 둘 다 음의 실수일 경우에는 뭘 쓰라고 배웠냐면은 세 개 쓰라 배웠죠? 한 별씩 4분의 D. 그러면 4A 제곱 빼기 AC니까 3A 플러스 7 이겁니다.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이게 0보다 커야 되죠. 같아야 되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2차 식의 판별식도 써야 돼요. 요 2차 식의 판별식은 9 빼기 4 곱하기 4 곱하기 7이니까 음수죠. 판별식이 음수란 말은 어떤 의미냐? 이 2차 식이 항상 양이란 뜻입니다. 항상 양이란 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이건 A에 어떤 실수를 넣더라도 만족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모든 실수라고 써요.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의 합이 음이어야 되죠? 여기서 두근의 합은 개수를 보시면은 4A잖아. 여기 음이다. 얘를 풀어주면은 A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근의 곱은 3A 빼기 7인데 얘는 0보다 크다요. 얘를 풀어주시면 A는 뭐지? A는 3분의 7보다 크다.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는 없어요. 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둘 다 음의 실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 식의 생김새 때문에. 그럼 결국 남은 것에밖에 없는 거지. 둘 중 지금 얘가 이 말의 진실은 이 문제 안에서는 이거밖에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음이고 다른 하나는 0 이상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게 0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특이한 점이지 그냥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니까 곱이 음이다라고 쓰라고 배웠는데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등호 포함시키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가 0 이하다. 요것만 써주면 되는 거지. 근데 알파 베타가 3A 빼기 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 범위로 답을 쓰면 돼요. 등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A는 작거나 같다 3분의 7보다. 이게 답인 건데. 아우씨. 정수 A의 최대값이었죠? 답은 2인 거죠. 허허 시간이 오죽하겠는데?
반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아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숙제를 먼저 하시고 어차피 모를 거니까 숙제에서 모른다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9-19번은 반대 경우를 푸는 거야. 알았어? 요걸로 풀어서 이게 나오는지 확인이 되면 맞은 거야. 안 되면 틀린 거야.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9-19번까지 숙제가 되겠고요. 워크북의 문제수 좀 볼까? 너무 많으면 다 낼 수가 없으니까. 9단원의 문제수는 43문제. 43문제. 여러분 다 방학했죠? 나쁘지 않습니다. 43문제 전부 다 푸는 걸로 하겠다.